오늘은 생애와 진로 설계 두 번째 주 시간을 맞아서 1부의 제2장 전생애 이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절은 생애 주기의 변화, 두 번째는 생애 설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이 과목이 생애 및 진로 설계니까 생애 설계라는 개념이 훨씬 큰 개념이고 생애 설계 안에는 여러분의 이제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직장 취업과 당장 이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졸업하고 자 이런 진로 설계가 물론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훨씬 더 큰 개념은 이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생애 설계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이제 생애 및 진로 설계는 훨씬 더 큰 개념이 생애 설계고 그 안에 여러분이 당장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자, 이런 설계도 또한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 과목 안에서는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큰 개념이 이제 이 생애 여러분의 삶 전체에 대한 이해와 또 설계를 한번 미리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는 이제 워밍업으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생애 주기의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2014년에 우리 정부에서 미래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러니까 10년 뒤를 예상한 건데 결국 2024년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처한 지금 2024년을 10년 전에 이제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냐면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초고령 사회라는 어떤 그 문제가 또 대두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또 고용 불안이 야기될 것이고 취업의 어려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의 불균형, 그래서 불평등 사회가 될 위험이 있다. 그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또 대두될 것이고 자원이 고갈되고 또 오늘날 인터넷과 이런 그 메타버스 시대에는 사이버 범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범죄 이상으로 사이버 범죄가 만연하게 될 문제가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북 관계 속에서의 안보 문제, 그죠? 전쟁의 위협 이런 것들은 또 항상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 지금 예측했던 문제들을 거의 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절인 생애 주기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제 생애 주기라는 개념은 생애의 어떤 단계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단계들. 그래서 뭐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파악될 수 있는 보편적인 패턴, 단계를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선 첫 절에 보면은 이제 인구 구조 문제가 나오는데 인구 구조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나라별로 인구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뭐 5천만 명이다. 또 뭐 중국이 10억이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그걸 추월해서 인구수가 중국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세계 1위 국가가 이제 인구 1위 국가는 인도가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인구 개념에는 항상 숫자, 즉 양적인 측면이 주목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는데 인구 구조라는 개념은 그런 양적인 측면의 숫자로서의 인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구조 개념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은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문자를 이해하는 문해력, 교육 수준, 그다음에 직업, 소득,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이제 인구 구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출산율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1950년대라는 것은 전쟁 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급격히 감소했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도 하고 하나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적당하게 낳아서 알맞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를 가지고 이제 인구 정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이런 표가 있었는데 60년대에는 그러니까 뭐 적정한 수준에서의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1970년대 들면서는 급격히 이제 많은 인구가 증가가 이제 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이제 둘만 낳
않도록 제한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출산 억제 정책이 시작됐고 1970년대에는 그다음 80년대에는 아주 강한 이제 그 문제 의식을 갖게 되고 아주 많은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둘도 많다.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표를 정부에서 내세울 만큼 인구 감소 정책을 강하게 이제 시행했다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1990년대에는 이제 어느 정도 출산율이 높아지지를 않고 어느 정도 그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감소 정책을 이제 중단했고 표를 내세우지 않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아주 급격하게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저출산 사회가 되면서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든 뭐 비용을 들여서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지금 이런 시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출산율이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점점 더 저출산으로 0. 몇 %대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저출산으로.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가 됐다. 이제 우리 사회는, 여러분 사회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산 연령 인구. 자, 출산율은 저하되고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젊은 층의 숫자가 또 감소되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1960년대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 이후기 때문에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또 국가 경제 발전을 또 기획했고 나라도 또 온 국민이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연령 인구도 늘고 인구도 줄고 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이제 감소되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65세 이상이 7%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2000년대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다음보다 더 심한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고령 사회는 이제 2018년에 들어서는 이제 14%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사회가 됐고 그다음에 2025년은 예측하기를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사회를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25년에는 이미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20%를 넘어서는 그런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게 될 거다. 우리 사회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출산율은 저하되고 젊은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줄고 그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는 인구들가 줄고 이렇게 노령 인구들은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의 이제 숫자는 늘어나서 65세 이상이 지금 20%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2000년부터는 진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수명은 당연히 점점 늘어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연수를 말한단 말이죠.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물론 건강복지의 지표가 되는 것이긴 한데 이 기대 수명이 이제 어떻게 증가됐냐면 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환갑이라고 하죠. 60세 넘어서 겨우 한 1, 2년을 더 사는 정도. 그러니까 62.3세가 평균 기대 수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갑을 넘기면 잘 살았다. 이렇게 정도 생각했는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환갑 잔치를 크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들은 여러분이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60세가 되거나 뭐 거의 그 근처를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이거나. 근데 환갑 잔치를 요즘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주변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저도 지금 내년이 사실은 환갑입니다. 내년이 만으로 60인데 환갑잔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여행을 떠날 생각이에요. 내년에 또 제가 연구년이기 때문에 학교를 1년을 또 쉬는데 환갑잔치 대신에 저는 그냥 외국 여행을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1년간 쉴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갑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생애 어떤 이제 마지막 거의 그걸 넘길 나이로 축하를 장수의 나이였는데 장수를 했다고 보통 60세 넘어가고 돌아가시면 장수했다 이렇게 정도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환갑이라는 개념이 뭐 거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죠. 60세 넘는다는 게. 그래서 옛날 70년대만 해도 62세밖에 못 살던 나이가 평균 평균 수명이 결국은 2021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83.6세가 됐어요. 그래서 8순을 넘어서 7순도 넘어서 8순을 넘어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환갑 넘어 돌아가셔도 그래도 자연적인 축복을 기대 수명을 다 하고 돌아가셨다 생각했는데 환갑만 넘고 돌아가셔도 지금은 7순도 넘고 8순도 넘어야 평균이 된 것이죠. 83.6세가 거기다가 평균 이제 OECD 국가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보통 OECD 국가들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80.3세라는 거예요. 2021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1년에 평균 기대 수명이 83.6세니까 3.3세 즉
평균적인 선진국보다도 선진국의 평균보다도 한 3년 3개월을 더 산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제 건강복지는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는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에 이미 이제 도달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100세 인구가 459명이었다고 그래요. 100세 이상의 인구가. 근데 2020년에는 5,581배, 그러니까 5,581명으로 거의 10배 이상을 늘어났죠. 근데 이제 10년 뒤인 2030년은 어떻게 예상하냐면 10,000명이 넘어갈 거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40년, 10년 뒤인 또 2040년에는 2만 명이 넘어설 거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100세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옛날에는 정말 기적적으로 생각했는데 100세 이상 사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 100세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또 느낄 수도 있는 시대로 이제 점점 가고 여러분의 시대가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늙은 나이가 될 정도 되면 더욱더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의료 복지도 발달한다면.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문제를 낳느냐면 옛날에는 한 60평생을 이제 설계했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은 100세 또 100세 이상을 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은퇴가 예를 들면 65세거나 60세다고 쳤을 때 여러분이 60세 이후에 자그만치 100세까지를 더 살아야 된다 이상을 더 산다면은 자그만치 여러분이 얼만큼을 더 맞으면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지 못하고 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그 60세 이상의 삶을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여러분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또 삶의 질의 문제까지도 충분히 여러분이 그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양적으로 시간이 증가된다고 해서 꼭 질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삶의 그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양적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삶이 길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우리가 뭐 굵고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굵고 짧게 살자 이런 사람도 있고 길고 가늘게 사는 것보다는 근데 정말 잘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대비도 없고 어떤 그 제대로 된 가치관과 각오가 또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뭐 100세 이상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가늘고 의미 없는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삶만을 겨우 연명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생애 설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절실하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우리 세대지만 여러분의 세대에는 훨씬 더 오랜 생애를 갖게 된다면, 생애 주기를 또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얼만큼 대비를 더 잘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삶을 질적으로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자,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이 이 과목, 즉 생애 설계 과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진로 설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죠? 은퇴까지도 생각한다면 은퇴 후의 삶까지도 생애 설계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생애 설계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자, 그래서 생애 주기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면은, 우리가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과정의 단계라고 보면 돼요. 주기라는 게,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라고 봐야겠죠.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래서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순서대로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 4단계로 보통 생애 주기를 이해합니다. 4단계의 발달 단계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도 비슷해요. 우리가 역사를 보통 문명사라고 하죠. 문화사나 문명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뭐 로마 문명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문명도 그렇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을 다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그 문명이라는 게 이제 시작해서 발전해 나가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주 더 꽃을 피우는 시기,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 그 뒤부터는 이제 정점 이후로는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시기가 이걸 쇠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쇠퇴해 나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소멸해 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다 처음에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가 절정에 이르는 성숙기가 있다가 다시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문명이 이제 쇠퇴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소멸해 나가는 해체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가 이렇게 플러스 하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소멸돼 가는 자, 이런
말하자면 이런 곡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곡선으로 보통 이해하는데 문명의 역사를 사람의 인생도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어요. 그죠? 사람도 처음 이제 발달 단계에서 아동부터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으로 가는 이 성장 단계가 있다면은 다시 이제 청장년인 성숙기로 가고 그 청장년을 맞이해서 정점에 이뤘다면은 이제 40대 이후는 이제 또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죠. 50대부터는 쭉 그래서 노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년과 노년을 거치고 중년과 노년 이후에는 아예 초고령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해체기를 겪는다. 그래서 크게 네 단계를 이제 인생의 주기로 이해할 때 성장기, 성숙기, 노화기, 해체기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대를 이해하자면 성장기는 0세부터 19세까지. 그다음에 성숙기는 보통 청장년기인 성숙기를 20세부터 49세까지로 이해하고 노화기를 보통 50 중노년기인데 중년과 노년은 보통 50세부터 84세까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체기에 해당하는 초고령의 나이를 보통 85세 이상을 초고령의 나이다 또는 해체기에 해당한다. 주기별로는 인생의 해체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크게 네 단계로 나눠봤는데 나이대별로 이제 이걸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8단계로 이해하자면 자, 성장기, 즉 0세부터 19세까지의 성장기는 다시 세 단계로 나누는데 영유아기, 0세부터 5세까지, 그 다음에 아동기, 6세부터 12세까지, 그 다음에 청소년기, 13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기라고 한다. 10대를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 즉 20세부터 49세인 성숙기는 크게 청년기와 장년기로 나누는데 청년은 보통 여러분의 세대를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20대를. 그죠? 그러니까 20대는 즉 20세부터 29세까지. 이거를 청년이라고 보통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청년기, 29세까지. 그게 이제 성숙기 안에서의 청년기고 20세부터 29세. 그 다음에 장년기. 장년이라고 하는 것은 30세부터 49세까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3, 40대를 장년이라고 하고 20대를 청년이라고 한다. 이걸 성숙기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두 개로 나눠서 청장년기. 그 다음에 이제 노화기는 50세부터 84세라고 그랬는데 노화기는 크게 둘로 나누면 중년과 노년으로 나온다. 그래서 중년기는 우리가 50세부터 64세까지를 이제 중년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노년은 65세부터 84세까지를 노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노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사실 교수들이나 이런 그 교직을 하는 사람들이 65세 정년이거든요. 나 같은 경우도. 그러면 65세부터 이제 노년에 들어가는 거죠. 65세부터 84세까지가 노인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체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85세 이상 초고령의 나이를 보통 해체기라고 한다. 85세부터 이제 사망에 이를 때까지를 보통 초고령의 나이고 해체기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생애의 주기를 크게 네 단계. 성장, 성숙, 노화, 해체. 그 다음에 8단계로 나누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초고령. 이렇게 8단계로 나눈다. 이게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의 패턴이라는 거죠. 삶의 패턴.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패턴을 이렇게 주기별로 나눈 거예요. 4단계, 8단계로. 그래서 이런 주기별마다 크게는 4단계, 세부적으로는 8단계에 해당하는 이 기간마다 여러분이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알찬 그런 삶을 또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는 특히 이제 성숙기 중에서도 청년기 20세부터 29세 그죠? 그 기간 안에 대학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보통 20세에서 뭐 한 24세 요새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기 한 반 정도가 대학 생활이라고 친다면 이 기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기간이고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하이라이트라고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아주 중요한 그죠? 아주 기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중추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꽃을 피우고 지붕을 올리는 나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기초부터 주춧돌부터 해서 기둥을 올려가는 나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는 나이기 때문에 삶의 기둥이 서는 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차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와도 다른 독창적이고 아주 창의적이고 고유한 여러분의 개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듯이 다 고유한 독창적인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개발을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정말 자신의 고유한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아주 좋은 점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만의 좋은 점이 다 있게 마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개발해서 발견하고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그것이 실현됐을 때 여러분은 최고의 브랜드로 우뚝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최고의 명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아무리 이름 있는 명가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곧 명품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데 가서도 낙오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명문대를 나오지 않거나 무슨 대기업에 취직 안 했다고 여러분의 삶이 명품이 안 되는 것 그런 100% 그렇게 된다는 말하는 법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와 고유한 소질과 고유한 재능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발견해서 끌어낼 수 있느냐. 그 기초를 마련하느냐,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사회에 나가서 꼽혔을 때 여러분은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명품, 최고의 가치를 갖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희망을 꼭 갖기 바라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누구 하나나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개성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은 누구를 꼭 모방할 필요 없이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명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고유한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브랜드로 산다는 것 이 책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했는데 나는 어렵게 무슨 행복한 삶을 살자, 또는 막연하게, 행복한 삶을 살자, 그냥 가치 있게 자아를 실현하자. 이런 막연한, 이런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삶이 여러분의 개성을 정말 잘 발휘하는 브랜드로, 여러분 이름을 하나의 중요한 명품의 가치로, 브랜드로 형상화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라. 이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에게도 뭔가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 여러분의 삶을 브랜드 가치를 갖는 삶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라라든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설계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보다는 그죠? 너무 이런 막연하고 일반적인 말보다는 좀 더 오늘날에 맞는 개념이자 또 여러분에게도 와닿는 개념이지 않는가. 명품 또 브랜드라는 말이 그죠? 여러분의 삶이 브랜드로 가치를 갖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복습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생애 준비가 필요하다. 생애 단계별 진로, 생애 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생애 주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4개 단계와 6개 단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이런 생애 주기별로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생애 설계는 왜 필요한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명품으로 만들고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그죠?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고 그 기회를 잡아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려면은 그 기회를 하나의 성공된 결과로 만들어 가려면은 미리 준비된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설계가 있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계획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삶을 산다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성공하겠지.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성공하겠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성취해 나가지 못한다면은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불행한 삶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브랜드 가치는 전혀 실현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전혀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후배, 후학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 그게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하는 삶이라고 하겠고
또는 행복했던 삶이라고 하겠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하겠죠. 그러려면은 준비된 자, 계획을 설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노력했던 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 그렇지 않고서는 기회가 온다 해도 기회를 성공시킬 수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그런 노력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은 실패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성공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계획한 자에게만, 그걸 계획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애 설계가 왜 중요한가는 여러분이 아마 이 정도로 이해가 했을 것이고, 100세 이상의 이런 시대까지를 살아갈 때, 그죠? 얼마나 그 설계해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한가. 자, 그 다음에 생애 설계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2014년에 미래준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했고 이렇게 사회가 변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죠?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됐고 2025년에는 정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는 20%가 넘어가고 65세 인구가 고령의 인구가 노인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자 이런 사회가 되니까 노년의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자, 이런 사회가 된 것을 우리가 이런 환경이 변화하는데 계속 이렇게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 삶에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서 성공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체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큰 목표부터 장기적인 것부터 중단기 목표까지를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겨 나가는 이런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체계적이고 어떤 질서 정연한 이런 준비가 없다면은 여러분의 100세 이후까지의 삶을 어떻게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보람찬 삶의 질이 아주 충실한 그런 삶으로 영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애설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 변화한 환경 속에서 또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애 설계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의 이제 방식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건강에 대한 설계도 있을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설계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개발에 대한 설계도 있을 수 있고 진로나 직업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가족, 결혼, 노후까지를 그죠? 100세 이후까지 삶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설계라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이고 아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생애를 다 걸쳐서 얘기될 수 있는 게 생애 설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분야, 모든 주제에 관련해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게 생애 설계죠. 그 중에 하나가 진로 설계 또는 취업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이 생애 및 진로 설계지만 그 진로라는 것은 사실 생애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설계가 이제 생애 설계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장기적인 설계, 어떤 중간기, 또 그다음 단기적인 설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 10년 뭐 이런 주기의 어떤 10년을 내다보는 뭐 설계도 있을 수 있겠고, 뭐 5년이라든지 뭐 한 3, 4년을 가지고 하는 중기 설계도 있겠고, 단기 설계는 이제 1년 안에, 그죠? 올해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성취할 것인가, 뭐 이런 단기 설계도 있겠고, 또 그걸 또 더 쪼개자면 매달 또는 뭐 계절별로 아니면 뭐 학기별로 아니면 학기별로 다시 월별 다시 주별로 또 매일매일로 나눠서 설계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아주 초단기로 쪼개 나갈 수도 있겠죠. 세부적으로 더 나간다면. 자, 그래서 이런 설계라는 것은 넓게 큰 개념의 설계부터 아주 치밀한 작은 설계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생애 설계다. 그리고 이제 이 생애 설계해 나가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자기에게 적합한 것. 우리가 뭐 남의 뭐 예를 들면 계획표를 보고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고유한 개성이 있고 다 여러분의 고유한 소질과 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다 남들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독특한 그 개성과 좋아하는 것과 그 또 잘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발휘하라는 거란 말이죠. 브랜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을 브랜드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명품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도 여러분의 이런 명품, 여러분이 명품이 돼야 되는 것이 다른 명품을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건 짝퉁에 불과한 삶이잖아. 그래서 짝퉁을 설계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을 짝퉁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어.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유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설계를 하라. 여러분에게만 적합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설계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현 가능해야 돼. 아니, 누구가 뭐 유명한 뭐 가수 누구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몇 세에는 어떻게 하고 해서 그걸 실현해서 이렇게 성공.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걸 꼭 따라와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꼭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맞는 설계를 하고 여러분이 실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는 걸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걸 해야 된다. 너무 너무 이상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실현 가능하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것들로서 설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실에 실현 가능한 걸로, 현실적인 걸로. 그 다음에 변화에 대처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융통성을 어느 정도는 부여하는 설계를 해야지. 정말 뭐 1분 1초를 설계해가지고 이거 어긋나면 큰일 난다 그처럼 생각해가지고서는 그 설계가 성취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식의 설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두어야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방학 때, 초등학교 때 계획표 짜라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세밀하게 써놓은 사람인데 그거 지켜지나요? 잘 못 지켜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뭐 빈칸도 어느 정도 만들 때도 있고, 그죠? 이게 뭐 식사 시간과 뭐 쉬는 시간, 자는 시간이 있다면 또 공부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들어가기만 하면 어긋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쉬는 시간 말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빈칸으로 남겨놓는 시간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다르게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다든가 이렇게 짜는 게 실현 가능성이 높듯이 여러분에게 변화에 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시대 변화와 사회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유연한 그런 설계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남이 시켜서 하거나 다른 사람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내가 뭐 선생님이 또는 엄마가 시켜서 내 설계를 한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해야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의 브랜드가 아니고 뭐 엄마가 시켰다고 하면 여러분이 엄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브랜드가 뭐 엄마입니까? 여러분이 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면 여러분의 브랜드가 내 이름을 대신 쓰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의 이름을 써야지. 그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의욕을 가지고 해야지 생애 설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어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통합.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또 변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자 또 내에게만 적합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통합적인 하나의 설계가 돼야지 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로 설계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진로라는 개념은 커리어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커리어라는 게 수레가 길을 따라서 굴러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원래 그 어원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 인생의 과정이자 길이자 인생의 길, 경로 또는 경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진로라고 말할 수 있는 커리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경로, 삶의 인생 경로라고 할 수 있고 인생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 계획을 짜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경력을 관리하는 것이 되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경로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 직업 계획을 할 때 이제 진로 설계할 때 중요한 원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제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진짜 선호하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가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이 거리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터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또 자기가 잘하는 것일 확률은 난 높다고 봐요. 한 거의 7, 80%라고 봐. 그러나 간혹 사람이 너무 좋아하기만 하고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도 너무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게 다른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한 20, 30%는. 자, 그럴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진짜 이게 좋아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 이 좋아하는 일을 그걸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맞아 들어가야만 그것이 이제 나의 진로로
확정될 수 있고 나의 뭐랄까 내 앞으로 쌓아갈 경력으로서 이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이 너무 이질적이고 너무나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맞춰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선에서 맞아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의 진로가 확정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그걸 진로로 선택하기에는, 또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진로로 선택하기에는 두 개가 다 공통 분모를 가졌을 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만 싫어하는데 막 뭘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예를 들까요? 아니 나는 보면 공을 잘 차, 축구를 잘해. 그렇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축구 선수 되는 거 정말 싫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게 나의 정말 이상이고 꿈이고 내 모든 바람이고 내 희망이야. 그런데 너무 운동을 못해. 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축구 선수를 내 진로 결정했을 때 이 삶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그 삶의 질이, 그의 삶의 질이 정말 충실한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울 것이고, 내가 아무리 이걸 축구를 잘하지만 난 스포츠랑 정말 싫어하고 난 스포츠 사실은 가치를 두지 않아 스포츠에. 근데 축구는 좀 잘해. 그렇다고 스포츠 선수가 된다면 이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그 삶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접목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파악하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또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잘 균형이 잡힐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진로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확립이 됐을 때, 둘이 맞아지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제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의 확정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평생 직업으로 삼아도 좋은 것이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것이 확정돼서 여러분이 이것을 경력으로 쌓아나가고 이거를 나의 진로, 내 직업으로 설계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명품 브랜드로서의 값어치를 갖는 삶으로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진로를 향해 나간다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해 나간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엇을 하든 그것을, 그죠? 다른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열심히 해나간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브랜드가 되고 새로운 명품 가치를 갖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애 진로 무지개라는 게 이제 교재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삶이라는 게 또 다면적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집에 가면 또 학교에 오면 여러분의 선생님,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또 다른 또 동아리나 이런 데 취미를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 영역으로 가면 그 분야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동료로서의 역할을 또는 동우회 친구로서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친구 역할을 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선생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역할이 다르잖아. 또 아내에게는 나는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식으로 또 그죠?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여러 역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분의 형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부모와의 자식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인간 관계와 이런 사회 속에서의 처해 있는 여러분의 어떤 지위가 있고 여러분의 어떤 역할이 있잖아 다.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역할들을 통합해서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까지를 이렇게 쭉 생애별로 그리되 무지개처럼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20대에는 나는 학생이자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자녀로서 또 여러분이 어떤 동아리에서는 내가 무슨 밴드 또 음악 동아리 밴드 동아리다 그러면 나 거기서 나 드럼 치는 드러머로서 이런 역할들이 각각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그 20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무지개 안에서 색깔을 칠해서
이런 걸 했다면 내가 이제 40대인데 이런 걸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이 또 달라지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또 사회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무지개처럼 7색깔 무지개처럼 7가지 역할도 할 수 있지 사람이 뭐 그죠? 한 3-4가지 역할을 내가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역할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도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생애 무지개처럼 이렇게 나이대별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역할을 가지고 설계해 나갈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뭐 20대에는 나는 학생, 30대에는 뭐 취직해서 뭐 회사원, 뭐 40대에는 뭐 결혼해가지고 가장 뭐 이런 식으로만 딱 단순하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그 연령대별로 다양한 역할과 내가 맡는 여러 가지 역할과 일들을 또 분야별로 이렇게 구상해 나가면서 설계해 난 것이 종합적인 어떤 그 입체적인 그죠? 삶의 설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진로 무지개라는 이런 이제 표를 그리는 그것이 이제 과제로서도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생애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생애 주기가 크게 4단계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8단계라는 것. 성장기, 성숙기, 노화기, 해체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초고령 이렇게 생애 주기를 이해하고 그 생애 주기별로 여러분이 설계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100세 이후 시대까지를 여러분이 예상을 해야 되는데 살아가는데 그 길게만 산다고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영위해 갈까를 미리 구상하는 것은 정말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오고 또 성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계획하지 않는 그런 삶자에게는 실패만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패를 계획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듯이 여러분이 그런 생애 주기별로 또 100세 이후까지도 또 은퇴 이후까지도 여러분이 미리 설계해 놓는다면 노후 대비까지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나중에 또 다시 잘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결국은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고 성공도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오늘 전생애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